송영근 대변인, 오늘 한동훈 대표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모두의 봤던 육성은 뭐였냐면 현안 관련 얘기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이 독대를 요청한 건데 그게 대통령실이 거부한 거고,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을 길게 봐달라.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찬 이후에 많이 좀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 만찬의 내용과 결과를 보셨을 때 느낄 만한 지점을 한동훈 대표가 대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전부 다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20여 명이 모여서 당정의 중요 핵심 포스트들이 만찬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의료 현안에 관해서 뭔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거나 기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해야 될 여당의 수장이 만찬이 만족스러웠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거다. 저녁 먹은 게 성과다. 단답형으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대변인.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만찬에 두 사람,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만 더 분출이 된 뭐 빈손 만찬 혹은 뭐 여러 블라인드 만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 다시 잡아달라 어제 독대를 다시 요청했어요, 한동훈 대표. 그런데 제가 이걸 두고도 뭐 예를 들면 요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또 독대를 요청한 걸, 다시 요청한 걸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걸 두고도 용산에서는 또 다시 한번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가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는 맞아요. 워낙 30명 정도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누구도 말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말을 어떤 사람이 단초를 제공해서 화두를 던지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뭐 의료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아무도 그걸 안 했죠? 하다가 보면 누가 막는다든가 아니면 그 얘기 나중에 하시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들을 제재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걸 아무도 안 꺼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꺼냈는데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런 말에 나와서 논의가 중간에 중단됐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오래 하는 경우는 이 침묵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회의 분위기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이 또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저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원전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용산 분수공원 얘기하다 갑자기 저 김건희 여사 건이요. 이렇게 하기가 아니 왜 못합니까? 아니요. 이게 그래서 긴밀한 현안 혹은 뭐 3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도 있는 거고, 때와 장소가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뭔가 강조하고 대통령도 뭔가 그 자리에서 껄끄럽게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예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독대는 독대대로의 또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수사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의료개혁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화두를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현안이 문제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일각의 시각은 지금 저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분이 계실 때 화두를 꺼내가지고 논의가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는 꺼려하고 독대를 통해서만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에 대한 생각은 생각이고 어찌됐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마련은 돼야 되는데, 저런 식의 독대를 했느니 하겠느니 이런 식의 계속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저 상황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리면, 자, 어제 그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개진하고 싶었던 그 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그 견지해온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의견입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이 과연 그 TPO에 맞는 것이냐, 즉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 맞는 것이냐
것이냐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누구도 발언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예의와 존중대로 가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가감없이 얘기를 하려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독대입니다. 그래서 독대를 요청했던 것이고 안 되니까 이번에도 다시 요청을 한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이 둘이 또 이래서 분위기 이상한데. 둘 다 붉은색 흑탈매셨는데 의견이 전혀 달라요. 아니, 왜냐하면 말씀하십시오. 이 예. 당정 간에 이 갈등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경험했든지 간에 그것을 좀 순화시켜서 말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물론 그대로 전달해야죠, 국민께는. 예. 그러나 본인의 시각을 전하면서 이것을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 한동훈 대표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대로 말씀을 주셔야 되지만 예. 당의 입장 같으면 거기에 다 당뇨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예. 거기서 말 못할 말이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소든 밥이든 뭐 메뉴든 뭐든 못할 말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신 거니까요. 독대의 예, 이슈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당정 간에 조율을 한 이후에 해도 그것도 오히려 더 분란을 좀 수그러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분위기가 냉랭했던 건, 좋지 않았던 건, 빈손 회동 이런 거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은 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윤한 뭐 몇 번째 갈등인지 저도 헤아리지 수가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체제 뭔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물러났고 김기현 체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딱 2달밖에 안 된 한동훈 체제에서 이 융합 혹은 힘 실어자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여러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쯤 되면 여당 대표 잔혹사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실 지금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당대표가 사실 임기를 다 지키지 못하고 뭐 나가는 경우들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대위도 수차례 꾸려졌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집권 여당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도 아닌 집권한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 정부 임기 초기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선출된 당대표가 그 입지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사실 좀 저도 상대당이지만 의아한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지금 당대표가 된 지 한 2달 정도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뭐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기현 대표와는 조금 양상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양상 국면에서 본인이 결국 뭐 전 대표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예상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좀 예. 너무 나간 이야기 같고요. 결국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 승부수는 결국 용산과의 차별화가 될 것이고 그 용산과의 차별화가 정말 국민들의 뜻과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당대표로서도 어느 정도 입지는 또 굳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예. 뭐 정부 여당이 뭐 싱크로율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방향과 가닥을 잡는 데는 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마다마다 뭐 김기현 대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현재까지 2달은 여러 표면적으로 갈등이 분출되고 어제 저 빈손 만찬이 단적인 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부인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독대를 요청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희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을 적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를 가지고서 네. 참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2분을 내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서 당신네들이 친한 친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그건 절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뭐 어쨌든 그게 뭐 야당의 마녀 사냥이든 혹은 여러 가지 얘기 김건희 여사가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러 비판을 받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도 해결하고 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 김준욱 대변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거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통령 본인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영린이 있다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 영린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자중해야 된다. 뭐 지난번 마포대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꿋꿋하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걸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여사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 유일하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라고 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 김건희 여사를 말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 순위가 V1, V2가 있는데 그 V1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2부속실 문제 이 부분만 해도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소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언제 이 활동을 개시한다 부속실이. 예. 근데 저는 부속실이 사실 활동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의, 대통령실 안에서의 통제,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예. 그나마조차도 그거조차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누군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잠깐 지나갔던 과거 추석 연휴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찾아서 이 자살 관련 행보를 했을 때 저때 사진이 공개된 게 10몇 장이었는데, 그럼 이번에 탄 4장 공개된 그 만찬은 도대체 뭐냐? 그만큼 이번 만찬의 무격임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그 법적인 부분도 하나 있어요.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앞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과는 좀 사뭇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수심위가 정반대 결정을 내렸고, 이렇게 되면 아니 명품백 받은 사람은 불기소되고, 그러면 명품백 준 사람만 기소가 되는 거냐? 수사심의의 엇갈린 판단,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텐데, 제가 송영훈 대변인께 묻고 싶은 건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검찰은 검찰대로 고민할 테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뭐 불기소 처분이 된다고 하면 또 야당의 공세가 있을 텐데,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독대 이런 것도 맞물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실 계획이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건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수수 문제는 그동안에 당내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난 전당대회 때 4명의 후보들이 OX 팻말을 주저없이 모두 4명이 동시에 오를 예.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올해 7월입니다. 그러면 2달이 넘게 지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가 처음 이슈가 됐던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동안에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급을 할 만한 그 시일이 충분히 지났죠. 사실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의 적절한 해결이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이 없다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뭔가 기건과 건의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뭐 빈손 만찬 후폭풍,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이게 바로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